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와 롤스로이스에서 제일 먼저 모크리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TV 각기다입니다. 오늘은 코나 N9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N9 아니고 이 N9에는 N 퍼포먼스 파츠가 모조리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행 성능과 제동 성능 그리고 실내의 감성들을 좀 업그레이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퍼포먼스 파츠가 부착된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 측면부에서 보이는 이 블랙 매트 휠 18인치가 전용으로 껴져 있고, 이 안에 보이시는 N이 내가 달릴 때도 N임을 과시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스피닝 휠 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와 여기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튜브 쇼업셔버가 들어가서 승차감이 좀 개선이 되고, 레드 로어링 스프링으로 이제 또 스포티한 주행을 해서 서로가 또 상세해서 조금 뭔가 박자를 맞춘 듯한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램프류들이 전부 다 LED로 바뀌어 있고, 또 이 카메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푹신푹신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주행을 하면서 주행 성능이나 제동 성능이 얼마나 극대화가 됐는지 한번 게스트 드라이버를 모셔서 준비하시고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느낀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모크리TV 계속 나오고 있는 현대 아반떼컵에서 시즌 챔프의 영광을 누렸었던 우리 김동규 선수가 이제 또 와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규입니다. 우리 훈남 드라이버인데 이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이게 미모를 다 뽐내지 못하는 거 제가 다음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올까 하는데 더 가리려고. 너를 부르는 의미가 없는데 오늘 이 코나 N9 퍼포먼스 파츠가 껴져 있는 차량을 주행을 할 건데 어떤 위주로 주행 리뷰를 해주실 거예요? N 퍼포먼스 파츠가 적용된 부분이 대부분 하체류 뭐 쇼업쇼버나 네네. 스프링, 뭐 브레이크 쪽이 아무래도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오늘은 뭐 외관에 대한 부분이나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행 느낌이나 극한 상황에서의 주행이 어떨지가 좀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 차량에서 주행 중에 체감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서스펜션이 바뀐 거랑 네. 브레이크, 대용량 디스크 들어간 거, 외쪽으로 그 휠. 이게 그냥 이뻐졌다라는 외관상의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주행하면서 느낄 정도의. 근데 그 스피닝 휠 캡이 굉장히 돌아가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면서 네네.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자석인가요? 이게 보시면 N9에 거기다가 N 퍼포먼스 파츠까지 붙였잖아요. 실내에도 좀 티가 났으면 좋겠는데 실내에서는 며칠 전에 탔던 그냥 N9이랑 차이가 안 느껴져가지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얘네가 실내 등이 네. 다 LED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리고 LED라서 밝은 거는 알겠다만 패턴 때문에 LED라는 체감이 오히려 좀 덜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로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LED가 여기서 켜져 있으면 눈이 너무 부셔갖고 운전할 때 방해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커버를 이렇게 좀 살짝 불투명하게 해놓으면서 한번 톤 다운 시켜주는. 보통 LED 쓰는 차량들은 이게 사람 방향으로 빛을 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쏴서 어딘가 비추잖아요. 그쵸. 얘는 아무래도 아직 풀체인지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전체 설계를 뒤집지는 못하여서 아마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고, 다음 버전에도 LED가 적용이 된다라면은 이제 상위 버전의 차량들처럼 방향을 좀 각도를 틀어서 설계를 해놓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핸들 쪽 옵션이 뭔가 좀 더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N9에다가 퍼포먼스 옵션까지 넣으실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많이 중요시할 텐데. 좀 더 다양하게 그렇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뭐 여기 알칸타라 패키지가 들어간다든지, 패키지라든가 여기 뭐 카본 패키지로 이렇게 그렇죠. 하이그로시 들어간 부분들 카본으로 마무리해주고, 이랬으면 웬만한 스포티한 감성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모노튜브 쇼버가 들어가 있잖아. 로어링이랑 교체를 할 때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것도 이게 종류에 따라 달라요. 쇼바가 일체형 뭐 튜닝이 가능한 쇼바가 있고,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양산형으로 그냥 픽스가 돼서 나오는 쇼바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일부러 차고를 높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게, 보통 차량이 이렇게 수평으로 있다고 치면은 무게 중심이라는 게 어딘가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이 무게 중심이라는 게 이 차량의 앞뒤 기울기에 따라서 무게 중심점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도 서 있다가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은 무게 중심이 좀 바뀌잖아요. 그쵸. 뒤로 이렇게 쏠리면은 뒤로 쏠리게 되고, 무게중심이. 네. 그거에 따라 차량의 거동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변하거든요. 스프링 레이트의 단단함이나 뭐 댐퍼 값을 조정하는 것들로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단순히 차량의 프리로드 그 차고값만 조정을 앞뒤를 좀 다르게 세팅을 해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챙길 수 있는 나름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쇼크를 바꿨는데 왜 높이를 조정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의 문제보다는 차량을 이제 세팅함에 있어서 일부러 뭔가 원하는 테스트 드라이버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뒤에 차고값을 늘렸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 N9 모델하고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냥 안쪽에만 뭐가 붙고 부품만 교체됐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타이어부터 휠하우스까지의 그 유격이 뒤에가 이만큼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상식선에는 승차감을 위해서는 이걸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N 퍼포먼스 패키지의 목적상 쇼크를 튜닝하는 데 있어서 승차감은 오히려 안 좋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예상하기로는 원래도 코나의 특성상 뒤에서 약간의 처줌이 있었지만 저번에 그냥 N9을 탔었을 때는 기존 코나보다는 오히려 좀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서스펜션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이 좀 많이 단단하다는 게 느껴져요. 하체가 좀 단단해진다고 했어요. 네. 이게 승차감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드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게 탑승객한테 뭐 전해지는 추격이 좀 더 강하다. 가변식으로 뭔가 제어가 되는 서스펜션이나 뭐 전자식 서스펜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차감을 좀 희생하고 어디에서 롤링을 잡아준다거나 뭔가 버텨주는 것들의 한계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지금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주행 시에 탑승객한테 전해지는 느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N9보다는 노면의 요철들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드라이버한테. 확실히 좀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뭔가 엄청 불편하다거나 예전에 TX 쇼바? 네네.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덜 하드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고속주행에서의 승차감 자체는 TX 쇼바보다는 조금은 더 낫다. 리어 쪽에서의 그 승차감이 조금 저는 불편해요. 그래요? 네, 리어에서 이렇게 계속 좀 요철이 깊은 곳을 밟으면은 툭툭 쳐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에 쪽 움직임은 스포츠 주행성을 위한 거 치고는 괜찮은 편인데 뒤에 쪽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나 느낌이. 근데 지금 딱 이 차를 타면은 N9보다 좀 더 신발을 동요맨 느낌? 달리기 맞아요. 위한 준비를 좀 더 많이 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N9을 탔을 때의 주행 감성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을 살짝 얘기해 줘.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이런 N9을 고르시는 분들의 특성이 조금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막 난 승차감 좋고 SUV를 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고르시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훨씬 더 주행 감성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용된 M 퍼포먼스 파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N9을 사는 사람들 그 타겟층의 구매욕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N9이 마지노선이고 퍼포먼스 파츠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주행 감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동호회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설문조사 같은 거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안에 포함된 문항 중에 파츠들, 각 파츠들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쫙 올려놨어요. 이 중에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추가하고 싶은 사양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게 이제 브레이크라든가 쇼업쇼버 그리고 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지금 여기에 한 5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 현대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직접 타서 매트 있잖아요. 네. 가 매트 요거 밟아보니까 어때요? 오, 여기 N 퍼포먼스라고 또 글씨도 써 있구나. 네, 여기 써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차가 퍼포먼스 파츠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가 지금 들렸죠, 뒤에가. 네. 그만큼 앞에 쪽에 그립이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근데 이제 뒤에 쪽의 움직임이 어떨지는 극한 상황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그냥 기존 N9만 해도 뭔가 사각을 많이 줬을 때는 뒤에가 되게 말려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오히려 그러면은 그때는 저속 영역이었지만 고속 영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뭔가 말리는 느낌을 더 많이 만들어줬을지, 언더스티어를 많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세팅이 되었더라면은 누군가에게 양날이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왜냐면 예전에 아반떼 MD가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PC테일이라는 얘기. 그죠. 네. 움직임 면에서는 뭐 서킷을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언더스티어가 오히려 덜한데, 근데 그 차는 너무 오버스티어가 과하게 나는 차였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차였지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은 뭐 이제 멀티링크로 계속 변하면서 그 움직임은 더 이쁘게 만들어주되 안정성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되었는데, 이 차량도 지금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뒤에가 조금 더 차고가 들려있고 뭔가 세팅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 움직임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저번에 코나 N9 리뷰할 때 네. 제가 그 차량은 아반떼 N9이랑 다르게 브레이크 세팅이 좀 더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초반 네, 남력이. 그렇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얘기했던 느낌대로 살짝 밟아봐도 좀 빨리 쓰는 이런 식의 지금 제동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는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또 바뀌어서 그런지 또 그거랑 또 세팅이 다르네요. 네, 다시 리니어해졌어요 브레이크가. 지금 이 정도가 네. 어느 정도 깊게 밟은 편이었거든요. 네, 퍼포먼스 파츠에서 이제 브레이크까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저는 브레이크 세팅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존 N9보다 저는 브레이크는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제동에 대한 그런 민감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쵸. 별명이 제동규로 불리고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제동력의 한계치 자체가 높아졌다고 치면은 굳이 초기 담력을 엄청 민감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이게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세게 세우고 싶을 땐 세게 세우되 그럴 거면 많이 밟으면 되는 건데 민감한 차들은 솔직히 세게 세우고 싶지도 않은데 발만 대면은 막 이러니까 옆 사람도 솔직히 불편하고 되게 민감하게 이걸 컨트롤해야 되다 보니까 필요하거든요 되게. 저희가 바깥에서도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스피닝 휠캡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네. 스피닝 휠캡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스피닝 휠캡이 이제 차량의 휠이 원래 주행을 할 때에는 거기 가운데 캡이 달려 있잖아요. 휠캡이 있죠. 네, 휠캡이 원래는 휠과 일체로 돼가지고 같이 돌아가는데 스피닝 휠캡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 롤스로이스에서 제일 먼저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도 거기에 휠캡의 모양만큼은 이 관성력을 이용해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게끔. 스피닝 휠캡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세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써있는 뭐 브랜드의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휠은 안 보여도. 그렇죠. 방금 저기 코너 돌아 나올 때 좀 일반적인 코너였거든요. 네. 저기서는 좀 어땠어요? 나올 때? 안정적이긴 한데 고속 주행할 때에는 리어가 조금은 불안할 것 같기는 해요. 이 세그먼트에서는 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 구조상도 그렇고 또 이렇게 리어가 들려있으면 들려있을수록 저런 고속 코너에서 리어가 조금 불안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주행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주행을 하면서 이제 제동을 할 경우에는 리어가 더 들리면서 제동이 되기 때문에 리어가 좀 그립이 많이 떨어져서 불안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지금 여기처럼 갈라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가 되게 생각보다 그립이 안 좋거든요. 아스팔트랑 비교했을 때. 드드드드 하면서 네.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노면을 타이어 종류에 따라서 저 노면을 많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얘 적용된 노블2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가 꽤 그래도 조밀한 편이라 네. 저거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진 않는데 좀 스포츠성 타이어들이나 이게 트레드가 많이 넓은 편인 타이어들은 오히려 저런 노면에서 되게 차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이 타이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노면 소음도 많이 잡아주는 편인데다가 생각보다 그립이 되게 좋아요. 완전 고속에서는 좀 롤링이 생기긴 생기네요. 일반적으로 요 급의 차량들 중에는 안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차량이 없어서 속도를 좀 내봤는데 네네. 고속으로 올라가도 안정성이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구간, 저희가 일상적인 코너링을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우회전입니다. 오, 오, 브레이킹을 해도 생각보다 부담이 없네요. 네. 근데 이게 쇼 세팅이 스프링은 그렇게까지 엄청 센 거 같진 않거든요. 네. 이게 범퍼를 딱 어느 정도 잡고 올라갔다 온 다음에 네. 되게 빨리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충격 탁 움직이는 바운스를 뭔가 이게 딱 넘어갔다 오면은 출렁이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내려갔다 딱 잡아주네. 또 복원력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나 N9에 M 퍼포먼스 파츠가 붙은 차량으로 슬라럼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톤을 추가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욕 나왔어! 어떡해! 우와! 욕 나왔어! 어떡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갓기남과 현대 아반떼컵에서 시즌 챔프 영광을 누렸었던 김동규 선수가 함께 코나 N9의 M 퍼포먼스 파츠가 들어간 차량으로 슬라럼과 뭐 고속도로 주행까지 다 맞춰봤습니다. 네. 뭐 저속, 고속, 극한 주행까지 다 해봤는데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 성능하고 제동 성능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쇼바랑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저속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쇼크 자체가 하드해진 세팅으로 바뀐 이상 노면에 좀 자잘한 요철들은 조금 더 많이 드라이버에게 유입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일단 이제 고속에서는 의외로 그래도 고속 안정성은 더 나아진 것 같고, 고속 코너링 같은 거에서 롤링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훨씬 더. 예, 사실 네. 저희가 출발할 때 그 조금 걱정했던 게 모노튜브 쏘고쏘고가 들어가면서 그 뒷바퀴 쪽에 그 휠하우스랑 타이어의 높이가 유격이 더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가 많이 떠 있고 무게중심 자체가 좀 바뀌어서 좀 뒤가 털리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땠어요? 그 부분은 정말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뒤는 되게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슬라럼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뭐 저번이랑 좀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일단 이번에 테스트한 게 훨씬 더 속도 영역대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노면이 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정도까지 버텨주는구나 라는 걸 그래도 느껴서 다이나믹해지고 재밌어지지 않았나. 제가 지금 슬라럼 할 때 옆에 탔잖아요. 네네, 운전할 때 이 0.1톤이 추가가 된 거랑 안 된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아, 있어요? 네, 그 정도예요, 제가? 기록 제측을 하면 딱 보일 거예요. 아, 어쩔 수 망설이는 없는 듯 하면서 할 말은 다 하네요. 어쨌든 제가 안에서 탑승했을 때도 좌우 이렇게 쏠리는 것도 없고 제동할 때도 좀 되게 굉장히 빠르게 잘 섰던 것 같아요. 네, 코나 N9 N 퍼포먼스 파츠를 부착한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이나 제동 성능을 봤을 때는 N 퍼포먼스 파츠가 들어가서 좋아졌다. 생각보다 뒤가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성능도 좋았고 브레이크 성능도 되게 극대화돼서 좀 더 안전하고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진 차.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N9에서 신발끈을 꽉 조여서 더 달릴 준비를 해놓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 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UV급에선 제일 스포티한 차량이고, 그냥 코나 N9으로도 물론 많이 스포티해졌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고, 뭔가 디자인적인 감성에서 더 멋있는 걸 찾으신다라면은 이 N 퍼포먼스 옵션은 되게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아, 맞아요. 왜냐면 아까 그 카메트도 뭐 얼마나 두꺼웠을까 좀 부드럽게 퐁신퐁신한 느낌이었고, 그렇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LED 램프도 굉장히 밝아서 뭐 어두운 곳에서 이제 독서까지도 가능할 정도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휠의 감성, 그리고 스피닝 휠캡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휠이 이쁘죠.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N이라는 거는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N은 그대로서 멈춰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런 감성적인 부분까지 해가지고 N9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참을 수 없는 유혹 같은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안녕히 가세요. 모크리 TV